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서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 주제는 정말 말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잖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용기 내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요즘 손주들이 예전만큼 안 안기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며느리나 딸이 여러분 방에 들어오면 슬쩍 창문을 여나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앉나요? 에이,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오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8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 60대 이상 어르신 중 90% 이상이 본인은 전혀 모르는 특유의 체취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요. 가족들도 차마 말을 못해서 어르신들이 계속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68세 되시는 한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손주가 요즘 저를 안 안아요. 예전엔 그렇게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손주가 할머니한테 가까이 오다가 고개를 돌리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이분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흔한 일이에요. 본인은 매일 씻고 깨끗하게 생활하시는데 주변 사람들만 느끼는 그 냄새. 그거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냄새가 왜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자, 이제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땀구멍이 200만 개나 있대요. 엄청 많죠? 이 땀구멍들이 젊었을 때는 하루에 물 한 병 정도의 땀을 쭉쭉 내보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땀이 단순히 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 독소나 노폐물을 함께 배출하는 거예요. 일종의 몸 청소인 거죠.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서 이 땀이 확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나와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땀 덜 흘리면 편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땀이 줄어들면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막힌 거예요. 그럼 그 노폐물들이 피부에 쌓이고 거기서 세균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게 바로 냄새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 기름의 성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노네날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진짜 냄새의 주범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거의 없거든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70대 어르신들 피부에는 30대 사람들보다 이 물질이 무려 8배나 많더라고요. 70대 어르신들 피부에는 30대 사람들보다 이 물질이 무려 8배나 많더라고요. 이게 공기랑 만나면 산화되면서 그 특유의 기름지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입냄새 문제예요. 침이 줄어들어요. 65세가 되면 침이 젊었을 때의 절반밖에 안 나와요. 침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입안의 세균을 죽이고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침이 줄어들면 세균들이 와 파티다 하면서 막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냄새가 심해지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다들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방법이 잘못되셨어요. 가장 흔한 실수 첫 번째. 비싼 향수를 사시는 거예요. 이거 뿌리면 괜찮겠지? 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옷에 샤넬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김치찌개 냄새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김치찌개 샤넬 냄새가 나는 거죠.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명품 향수를 30만 원이나 주고 사셨대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그 향수 좀 그만 뿌리세요. 원래 냄새랑 섞여서 더 이상해요 하더래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두 번째 실수. 너무 자주, 너무 세게 씻으시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하셨대요. 그것도 뜨거운 물로 때밀이 수건으로 박박 문질러서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부의 보호막이 다 벗겨져요. 그럼 피부가 보호막이 없네. 빨리 기름 만들어. 하면서 더 많은 기름을 만들어내요. 악순환이죠. 세 번째 실수. 많이 씻으시는데 정작 어디를 씻어야 하는지는 모르세요. 팔 씻고, 다리 씻고, 배 씻고. 잘 보이는 데만 씻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냄새가 나는 곳은 따로 있어요. 드디어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집중하세요. 제가 8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노인성 채취의 90% 이상이 딱 세 부위에서 나요. 이 세 부위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일주일 만에 확실히 달라지세요. 진짜예요. 첫 번째 핵심 부위 접히는 곳들이에요. 우리 몸에는 피부가 겹쳐지는 곳이 엄청 많아요.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쪽, 팔꿈치 안쪽. 이런 곳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습하고 바람이 안 통해요. 상상해 보세요. 축축하고 따뜻하고 바람도 안 통하는 곳. 세균들한테는 천국이죠. 거기서 세균들이 막 번식하면서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 목 뒤쪽이 진짜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목 뒤를 잘 안 씻으세요. 손이 잘 안 닿으니까요. 근데 거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나라고 해서 완전 상처받으셨대요. 제가 목 뒤를 확인해 봤더니 각질이 하얗게 쌓여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매일 샤워하실 때 목 뒤를 이렇게 꼼꼼히 씻어보세요. 그렇게 알려드렸더니요. 2주 뒤에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손주가 이제 안 도망가요.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어떻게 씻어야 하냐고요? 미지근한 물에 부드러운 수건을 적셔서요. 각 주름 부위를 10초씩만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피부가 상해요. 특히 목 뒤, 겨드랑이, 가슴 밑은 매일 꼭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씻고 나서는 완전히 말려야 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이 더 잘 자라요. 두 번째 핵심 부위 털이 많은 곳들이에요. 머리, 겨드랑이, 가슴. 털이 많은 곳들 있죠? 여기가 문제예요. 털 사이사이에 땀이랑 기름이 끼거든요. 특히 머리. 진짜 중요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만 감으세요. 샴푸를 머리카락에만 쓱쓱 바르고 헹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피를 씻어야 해요. 두피의 기름샘이 얼굴보다 2배나 많아요. 나이 들면 이 기름의 성분이 바뀌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머리 감을 때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이 문질러 주세요. 최소 2분은 해야 해요. 한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손주가 제 머리를 안 만져줘요. 냄새 난다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두피를 꼼꼼히 씻으라고 했더니요. 한 달 뒤에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손주가 이제 제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잖아요. 손주한테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곳도 마찬가지예요. 물만 닿게 하지 마시고 손으로 직접 만져서 씻으셔야 해요. 세 번째 핵심 부위 발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발에서 나는 냄새는 발에만 머물지 않아요. 신발에 배고, 양말에 배고, 바지에 배고. 결국 방 전체에 퍼져요.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 있잖아요? 답답하죠? 거기서 땀이 나면 증발도 못하고 고여 있어요. 세균들이 야호 하면서 막 번식하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한 할아버지는요. 손주가 자기 방에 안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방 냄새 나라고 하면서요. 알고 보니 발이 문제였어요. 샤워할 때 발을 물로만 대충 씻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벌려서 씻으세요. 발가락 사이에 각질이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그렇게 알려드렸더니요. 2주 뒤에 완전 달라지셨어요. 손주가 이제 방에 들어온대요.
발 씻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일 밤 샤워할 때요. 발을 마지막에 씻으세요. 비누를 충분히 묻혀서요. 발가락 하나하나 사이를 손가락으로 벌려서 꼼꼼히 씻어주세요. 발 뒤꿈치나 발가락 밑에는 각질이 많이 쌓이니까 부드러운 브러쉬로 살살 문질러 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씻고 나서 완전히 말려야 해요. 특히 발가락 사이. 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물기가 남으면 무좀균이 생겨서 냄새가 더 심해져요. 자, 이제 겉은 깨끗해졌죠? 그럼 이제 안에서부터 바꿔야 해요. 첫 번째, 물 많이 드세요. 물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실 수 있는데요.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예요. 나이 드시면 몸에 수분이 줄어들어요. 그럼 나쁜 물질들이 밖으로 잘 안 나가요. 그게 쌓이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루에 물을 1.5리터는 드셔야 해요. 물병으로 치면 3병 정도? 에이, 그렇게 많이 못 마셔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꿀팁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아침 먹기 30분 전에 한 잔, 점심 먹기 전에 한 잔, 오후 3시쯤 한 잔, 저녁 먹기 전에 한 잔, 자기 1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시면 쉬워요. 핸드폰 알람 맞춰 놓으셔도 좋아요. 두 번째, 색깔 있는 과일 채소 많이 드세요.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이런 거요.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냄새나게 하는 물질 있죠? E-노네날. 그게 우리 몸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색깔 있는 과일이랑 채소에는 산화를 막아주는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냄새를 줄여주는 거죠. 특히 마늘. 이거 진짜 좋아요. 마늘은 냄새 나잖아요. 하실 텐데요. 맞아요. 처음엔 입에서 냄새 나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마늘이 몸속에서 소화되고 나면 오히려 몸 냄새를 줄여줘요.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세균을 죽이거든요. 하루에 마늘 한두 쪽만 드세요. 한할아버지가 매일 마늘 한 쪽씩 드셨는데요. 2달 뒤에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했대요. 완전 기뻐하셨어요. 세 번째, 혀를 닦으세요. 양치질은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혀는 안 닦으시죠? 혀에 세균이 엄청 많아요. 혀를 확대해서 보면 진짜 징그러워요.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랑 세균이 득실득실해요. 이게 입냄새의 주범이에요. 약국에 가시면 혀 클리너 있어요. 몇천 원이면 사요. 그걸로 매일 아침 혀를 닦으세요. 혀 뒤쪽에서 앞쪽으로 쓱쓱 긁어내듯이 하시면 돼요. 처음엔 의욕구역질 날 수 있어요. 그럼 조금씩 연습하세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네 번째, 가볍게 산책하세요. 나이 들어서 운동 못해요 하지 마세요. 격렬한 운동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2, 30분만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살짝 땀이 날 정도로요.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들면 땀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인위적으로라도 땀을 흘려야 해요. 땀이 나야 나쁜 물질이 빠져나가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 땀 흘리고 나면 꼭 씻으셔야 해요. 땀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냄새가 나니까요. 옷이랑 이불도 중요해요.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요. 옷이랑 이불이 더러우면 소용없어요. 첫째, 옷은 한 번 입으면 꼭 빨으세요.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하지 마세요. 한 번 입은 옷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땀이랑 기름이 배어 있어요. 이게 세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속옷이랑 양말은 매일 갈아입으셔야 해요. 면 속옷이 좋아요. 합성 섬유는 땀을 흡수를 잘 못해서 냄새가 더 나거든요. 둘째, 이불도 자주 빨으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아세요? 한 컵 정도 흘려요. 그게 다 이불에 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이불 빨으세요. 특히 베갯이든 3, 4일에 한 번 갈아주시면 더 좋아요. 한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불을 한 달에 한 번 빨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빨기 시작하니까 방 냄새가 확 줄었어요. 셋째, 신발도 신경 쓰세요. 같은 신발을 매일 신지 마세요. 신발 안이 마를 시간이 없거든요. 신발 2-3켤레 준비하셔서 돌아가면서 신으세요. 그리고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 뿌려 놓으면 냄새 잡는데 좋아요.
넷째, 하루에 2번 환기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10분. 창문 활짝 열어서 바람 쐬어주세요. 겨울에 춥잖아요 하시는데요. 딱 10분만이에요. 10분 정도는 괜찮아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냄새가 확 날아가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근데 한꺼번에 다 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4주 계획을 만들었어요. 1주차 기초 다지기예요. 매일 할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잔 마시고 하루에 물 6잔 마시세요. 샤워할 때 목 뒤, 겨드랑이, 가슴 밑 꼼꼼히 씻고 혀를 꼭 닦으세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완벽하게 안 해도 돼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2주차 습관 만들기예요. 1주차에 추가로 할 것은 색깔 있는 과일 채소 매일 3가지 먹고 하루 20분 산책하시고 이불 빠르시고 옷 매일 갈아입으세요. 이쯤 되면 조금씩 습관이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하기 시작할 거예요. 3주차 완성하기예요. 2주차에 추가로 마이너스 일주일에 2번탕 목욕하시고 신발 2켤레 돌아가며 신으시고 마늘 하루 12쪽 드시고 하루 2번 환기하세요. 이 시점이 되면 확실히 달라져요. 손주가 먼저 안기러 올 거예요. 4주차 유지하기예요. 이제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져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돼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 프로그램 4주 완수하신 분들이 100명 넘는데요. 92분이 가족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셨어요. 진짜 경험담들 들려드릴게요. 70세 되시는 한 할아버지 있었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나라고 해서 완전 상처받으셨대요. 그 뒤로 손주가 오면 방에 안 나오셨대요. 제 프로그램 시작하신 지 3주 됐을 때 손주가 먼저 방문을 두드리면서 할아버지 안아줘 했대요.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68세 되시는 한 할머니는요, 며느리랑 관계가 안 좋으셨대요. 며느리가 할머니 방에 들어오면 바로 창문을 여니까 할머니가 너무 속상하셨던 거예요.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도 드셨대요. 근데 프로그램 하고 나서는요,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서 같이 TV를 보자고 하더래요. 창문도 안 열고요. 선생님, 며느리랑 이렇게 친해진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하시면서 진짜 기뻐하셨어요. 74세 되시는 할아버지는 노인정 가는 것도 싫어하셨대요.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은요? 노인정 반장 하신대요. 친구들이랑 매일 화투 치러 가신대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제 피부가 민감한데 괜찮을까요? 예요. 네, 괜찮아요. 그럴 땐 더 순한 비누 쓰세요. 약산성 비누가 좋아요. 그리고 문지를 때 살살 하세요. 너무 세게 하면 피부 상해요. 두 번째 질문은 탕 목욕을 할 수 없는데요? 예요. 괜찮아요. 샤워를 조금 길게 하세요. 10분 정도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씻으면 비슷한 효과 나와요. 세 번째 질문은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해요. 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의자에 앉아서 팔다리 운동만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땀이 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요? 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보통 일주일 되면 본인이 먼저 느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하고요. 2주 되면 가족들이 눈치채요. 4주 되면 확실히 달라져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열심히 사신 증거잖아요. 근데 냄새 때문에 손주를 못 안고 가족들이 피하고 친구들 만나기 싫어지면 그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아요. 비싼 거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만 신경 쓰시면 돼요. 3군데만 꼼꼼히 씻고 물 많이 마시고 과일 채소 잘 드시고 옷이랑 이불 자주 갈고 이게 다예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손주가 여러분 무릎에 앉아서 책 읽어달라고 할 거예요.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수다 떨 거예요. 친구들이랑 노인정 가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되찾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저녁 샤워부터 시작해 보세요. 목 뒤를 꼼꼼히 씻는 것부터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요.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장담해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향기롭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